11기들 우리 예비 행정사님들 시험을 치셔서 그 행정사 홈페이지에도 가보고 내용을 좀 보니까 내용들을 많이 남기셨던데, 하여튼 그 좋은 결과 있기를 이은희 행정사님을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영상에 한번 출연할 수 있도록, 만약에 E9 근로자에 대한 그 지역 전환을 막아버리는 순간 사실 F2R 비자도 이제 상당히 큰 타격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F2R 비자가 현재로서 전환될 수 있는 가장 큰 유형의 비자는, 문제는 D2, D10은 한국에서 이제 한국 생활을 한 친구들이란 말이죠. 근데 시골로 가서 생활을 하겠다. 이게 과연 먹힐 것이냐. 엘리트들이 지방으로 갈까요? 지금 E7-3 유학생들도 지금 조선소로 안 가고 있는 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F2R 비자에 대한 전환이 E9 근로자를 풀어주지 않으면 F2R은 좀 어려움을 겪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특히 지금 제 평택 쪽에 새로운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평택 쪽에서 저희와 함께 일을 하실 안녕하세요, 골드인의 류지영입니다. 오늘은 10월 14일 토요일 오후 4시가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명절 이후에 좀 바빠서 유튜브 촬영을 전혀 못하고, 이제 좀 오늘 좀 휴일을 맞이해서 좀 여유를 찾고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 준비 사항들 때문에 사실 이번 주는 계속 그 지방과 주변을 좀 돌아다니는데 주로 활동을 했고요. 이제 지금 사업에 관련된 미팅들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명절 이후는 좀 보낸 것 같습니다. 기쁜 소식은 이제 제가 한동안 꽤 오랜간 오퍼를 했죠. 네, 같이 일을 하자고 올해 초부터 여러 번 제안을 했었던 이은희 행정사님을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영상에 한번 출연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E7-4에 관련된 근무지 변경 문제, 이거에 대한 그 해결책, 앞으로 벌어질 정책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볼까 오늘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기존 저희 그 손님 중에 이제 그 기존 원래 점수대로 하면 73점이 넘어가는 분이 계신데, 이제 좀 E9 그 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에 근무지를 변경을 하셨어요. 기존에 이제 E7 그 점수제에서는 사실은 3개월 이상 근무를 했으면 문제가 되진 않는데, 근무하신 지 3개월이 변경이 되면서 K포인트 274, 그러니까 K포인트 E7-4에 대한 그 새로운 정책 기준에 이제 근무지에서 1년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조항이 들어가면서 모든 조건이 다 맞는데 이제 그 조건 때문에 E7-4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제안생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는데, 사실 이제 정상적인 E7-4 발급은 이제 어렵죠. 예. 근데 여기에 이번에 그 정책 중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지금 고용계약도 2년 이상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단서 조항들이 좀 새로 생겼단 말이죠. 한글 2급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을 제외하고더라도. 그러면 지금 E9 근로자들의 어떤 근무지 변경은 물론이거니와 E7-4 근무자들이 최소한 2년은 무조건 같은 직장에서 해야 된다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족쇄 같은 조항이 생긴 거거든요. 이제 이게 향후 앞으로 그 비자 정책 사업의 정책의 어떤 좀 새로운 어떤 그 내용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E9 근로자 지역 제한이 강화될 걸로 이제 보여요. 현재도 이제 E9 근로자가 지역을 벗어나서 근무지 변경을 할 수도 없지만, 올해까지는 근데 F2R로 해서 그 전국으로 갔거든요. 근데 아마 현재 E7 그 K포인트로 적용한 제도대로라면 아마 F2R은 그 지역을 변경하기가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E9 근로자가 F2R로 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레 판단을 해보면 내년도 F2R은 E9 근로자는 지역 변경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점쳐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이런 문제를 언급을 하냐면 지금 축산업에서 농업이나 축산업에서 일을 하던 E7 근로자들이 대거 F2R로 이탈을 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어떤 농축산부나 고용노동부에서 계속 E9 근로자의 지역 이탈에 대해서 또 고용주 입장에서의 이탈에 대해서 계속 국회와 정책부서에 좀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현재는 E9 근로자들의 현재같이 자유롭게 F2R로 가는 것을 제한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근무지 변경에 대한 기본 연한수를 제동을 건다든지, 고용주에 대한 추천서를 지금 없이 F2R 진행하는 고용 추천서를 반드시 받는다든지, 이적 동의서를 받는다든지와 같은 제도를 신설을 도입할 수도 있고, 또 지역 내 이탈 못하도록 아예 그냥 규정화시킬 수도 있죠. 이런 형태로 아마 E9 근로자의 지역 변경은 좀 제한이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F2R의 이제 지역 특화 비자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제 외국인들을 유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특혜를 주겠다는 건데, 만약에 E9 근로자에 대한 지역 전환을 막아버리는 순간 사실 F2R 비자도 이제 상당히 큰 타격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F2R 비자가 현재로서 전환될 수 있는 가장 큰 유형의 비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 비자, 그 다음에 D2, D10 대학생들, 유학생들, 그리고 지원 비자 정도만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하는데, 이 중에서 문제는 D2, D10은 한국에서 이제 한국 생활을 한 친구들이란 말이죠. 근데 시골로 가서 생활을 하겠다. 이게 과연 먹힐 것이냐. 부산이나 이제 됐던 것이지, 사실 대구, 부산은 대도시잖아요.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닙니다. 그럼 유학생들을 지방으로 보내야 되는데, 엘리트들이 지방으로 갈까요? 지금 E7, 3 유학생들도 지금 조선소로 안 가고 있는 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E9 근로자들의 F2R을 제한한다.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좀 현실은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정책은 갈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F2R 비자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는가. 만약에 유학생들을 정말로 인구 감소 지역으로 보내겠다면 대도시의 유학생들을 영입하면 안 돼요. D2나 D10 유학생들이 대도시로 F2R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방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비자 유형은 제가 볼 때는 D2, D10, E7, 4, 그리고 F 비자, F 1, 2, 4 이렇게 가겠죠. 4도 잘 안 가죠. F4는 상관이 없으니까. 1, 2. 그리고 G1 정도 가능한데, G1은 또 제약사항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F2R 비자에 대한 전환이 E9 근로자를 풀어주지 않으면 F2R은 좀 어려움을 겪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기존 정책에 점수가 됐던 분들은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 구제에 대한 방안은 아예 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걸 어떻게 앞으로 해소해 나갈 것인지. 그냥 그분들은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결국은 솔직히 말하지만 이분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겠냐는 거죠. 한국에서 10년 이상 했던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결국 불법 체류로 전환하든지 편법으로 남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제 정책의 방향이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지 않겠다고 했던 정책인데, 우수 인력을 남기겠다는 정책인데, 우수 인력이 오히려 불법 체류자가 되는 현재의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정책은 아마 이제 연말쯤 늦으면 1, 2월에 아마 그 제안이 될 건데 현재로서는 E9 근로자들의 비자 변경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 또 E7 근로자도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쉬워졌지만 근무지 변경하는 것은 더 어려워졌다. 이런 현상을 좀 이번 제도로서 좀 현장에서 체감을 할 수 있고 인구 감소 지역 F2R은 내년부터 이제 정상 시행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그 인력 대비 과연 전환할 수 있는 인력은 과연 충족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대학생들 대거 유치해야 되는데 과연 대학생들이 지방으로 갈 것이냐 젊은 친구들이 이거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도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아무래도 날이 좀 추워지면 이제 업무적으로는 비수기에 좀 해당이 돼요. 이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 그 사업장도 변경을 하고 좀 공격적으로 지금 그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 영상에 한번 남겼죠. 저희 아직 추가적인 인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행정사님들 그리고 노무사, 변호사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사무원분들, 특히 외국인 사무원분들 많이 환영합니다. 특히 지금 제 평택 쪽에 새로운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평택 쪽에서 저희와 함께 일을 하실 사무원들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준에 부합될 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10일기들 우리 예비 행정사님들 시험을 치셔서 그 행정사 홈페이지에도 가보고 내용을 좀 보니까 내용들을 많이 남기셨던데 하여튼 그 좋은 결과 있기를 끝으로 바라고요. 현업에서 같은 모습으로 또 밝은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만나기를 한번 고대해 보겠습니다.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또 다른 컨텐츠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골드윈의 류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